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4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장중 5%를 재돌파하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4.8%대까지 밀려나면서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 국채 금리 하락에는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장기 국채에 대해서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채로 좀 몰릴 것으로 보고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면서 공매도 청산에 나선 겁니다. 이 쇼커버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국채 금리는 안정세를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오늘 나스닥 지수가 다시 13,000선으로 좀 돌아온 만큼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장중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27% 약보합권에서 머물면서 2,3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 유일하게 9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760선 지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현재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만 3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바로 금 관련주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온 소식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탱크와 보병 부대를 좀 활용을 해서 제한적이지만 지상전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연료 공급 재개를 원하면서 이스라엘 인질 2명을 석방을 했습니다. 이에 국제유가 3%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금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장 전에서는 선물이 좀 하락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갑자기 급반등을 해서 장 초반에는 강했다가 그게 바로 이제 미국 국채가 이제 다시 하락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다가 장막판 가서 또 빠졌는데요. 결론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 차트를 보면 눌림목이에요. 다시 상승할 모양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서 자 차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서 반도체가 좀 강했죠. 반도체, 로봇주, 뭐 화장품 그동안 빠졌던 애들이 오늘 아침에서 강했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강해요. 두산테스나 6%나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오랜만에 9% 올라가네요. 이렇게 해서 반도체 IT,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쪽이 강한데 이 강한 이유는 무슨 뭐 반도체 실적 바닥 쳤다라는 얘기는 원래부터 있던 얘기니까 그거 플러스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요. 너무 많이 빠져서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고 뭐가 좋아져서 반등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 반등 또 나오면 또 떨어지겠죠 뭐. 자,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일단 코스피도 올리는 모습 아니죠. 코스닥도 또 저점이 깨지고 있고 그냥 반도체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30-40% 빠졌으니까 잠깐 뭐 5% 올라가고 3% 올라가는 거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자, 미국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도 어제 나스닥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오히려 더 저점이 깨지려고 하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점이 깨졌고 S&P 500도 저점이 깨졌습니다. 나스닥도 뭐 깨질 것처럼 보이고요. 다우존스는 안 깨졌는데 이제 어제 한 번 더 내려와서 전저점 지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유럽 시장도 뭐 아직 깨진 상태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오늘 일본 시장입니다. 뭐 약하죠. 강하지 않죠. 그러면 이게 살살살살 밀릴 거예요. 이쪽 미국 시장이. 이게 살살살 밀리게 되면
지금 반등 준다고 종목들이 아까 하나마이크론 이게 살아나서 여기를 돌파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그냥 뭐 수급이 강해서 차트가 강해서 뭐 주성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니 다 떠 있는 종목이죠. 떠 있는 종목은 그나마 이렇게 강한데 LB세미콘 바닥에 있는 애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한 3, 40% 빠졌으면은 다른 애들 고점에 떠 있는 애들은 9%, 8% 올라가면 얘네들이 20%, 30% 올라가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별화장의 느낌이고 많이 빠진 애들 중에서 좀 반등 주는 것들은 그냥 운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지수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 시장이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또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미국 시장 더 떨어지면 뭐 내일 빠질지 다음 주에 빠질지 어차피 미국 시장 더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겠어요? 코스닥? 코스피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대비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방산주, 오늘은 떨어지는 쪽이 음식업종, 사료주, 그다음에 어제 럼피 스킨병 이거 오늘 급락합니다. 그리고 방산주 좀 많이 빠지죠? 그리고 금관련주도 빠져요. 그러니까 그러고 가만 보면 뭐예요? 테마가 시소처럼 많이 빠졌던 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많이 올라갔던 게 지금 조정받은 겁니다. 그럼 이게 끝났느냐? 아니요. 그래서 테마주 지금은 매매 장세라고 하는 거고요. 빠졌던 뭐 금관련주든 방산주들이든 다시 또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 정신 못 차렸기 때문에. 시장이 정신 차리면 미국이 나스닥이 14,000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14,000하고 점점 멀어지죠. 저점이 더 깨질 것 같고. 그럼 또 이거는 이제 또 그러니까 오늘 방산주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금관련주하고 음식업종하고 럼피 스킨병 이게 왜 빠지느냐?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지수는 빼야 되고 다 올라갈 수가 없고 장은 안 좋고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가면 나머지들은 조정이죠. 죽는 거 아닙니다. 눌림목을 줘야 돼요. 그래야 지수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소처럼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이 반도체가 계속 올라갈 상황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가 빠지면 그러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반도체에 바람을 빼면 바람이 올라가요. 저쪽으로 가서 다른 쪽이 움직이겠죠. 또 다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든 방산주가 움직이든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홍구석유부터 해서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또 쟤네들이 움직이든.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 매매 장세입니다.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 또 사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뭐 어쨌든 시장은 아직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줄 생각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개별주 그다음에 테마주 뭐 이런 게 계속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현재 우리 시장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국채 금리가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차트상 눌림목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저점을 좀 깨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엘컴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엘컴텍입니다. 금 관련주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일 텐데요. 그동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지면서 시세를 꽤 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5%가량 밀리고 있고요. 1,395원 선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표적 종목 엘컴텍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어저께도 그저께도 엘컴텍을 설명해 드리면서 떠있을 때 공략하지 말고 또 내려오면 그러면 또 수익을 준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다. 안 내려오고 날아가면 뭐 다른 거 사면 되죠. 근데 지금 고맙게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올라갑니까? 오늘 코스피 뭐 한 4% 올라가요. 코스닥 한 오늘 5% 올라갑니까? 전 종목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한 1,000종목, 2,000종목
싹 다 급등하고 다 날아가요? 아니죠. 시장이 지금도 여전히 약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도 거래 실렸던 종목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또 움직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잖아요. 미국 시장이 빠질 게.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나라 또 빠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빠지고 있지만. 그럼 반도체가 급등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또 하루 이틀 또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뭐가 움직일까요? 조정받았던 반도체 반대에서 움직였던 애들이 움직이겠죠. 그게 에너지 관련주, 흥구석유서부터 해서 에너지 관련, SH에너지화학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방산주, 음식업종, 그리고 뭐 제약재는 제외하고 그리고 금 관련주 이런 쪽들이 저쪽 반도체들이 조정받을 때 움직였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때 매매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위치가 이제는 떠 있지 않고 다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엘컴텍 함께 좀 살펴봤고요.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장 퍼스텍 3,700원에 접근해봤고요. 16%의 목표가 달성해냈습니다. 17일에는 현대로템 27,400원 제시해 주셨고요. 3%의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18일 수요일에는 포메탈 3,795원에 접근했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19일과 20일에는 퍼스텍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 동일하게 3,800원입니다. 각각 8% 그리고 3.9%가량의 목표가 달성해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의 수익률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월요일장 퍼스텍 다시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3,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3.95%의 목표가 달성해내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15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현황 살펴봤고요. 전일장에서 함께 봤던 퍼스텍, 오늘장에서는 좀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0일서부터 LIG 넥선을 비롯해서 엘컴텍, 퍼스텍 뭐 등등 종목의 방산주 위주로 계속 공략을 해왔는데 계속 수익 달성이 되죠. 그러니까 매매로서는 정말 재미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에서 잡았던 사람들, 수익 날 때 못 판 사람들은 오늘 하필이면 그 급등했었던 애들이 좀 다 빠지니까 음식업종,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 석유 관련주들, 그리고 그 스킨병, 럼피 스킨병, 그거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니까 그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오늘은 조정이 좀 세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 근데 다른 애들 휴니드라든지 빅텍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미 많이 떠 있는 상태고 얘는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은 얘가 힘을 당연히 못 내죠. 얘가 만약에 힘을 내려면 휴니드가 오늘 장중으로 한 10% 급등하면 힘낼 수 있어요. 얘가 오늘 장중에 10% 급등을 하면 근데 얘가 장중에 10% 급등을 할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 아니면 빅텍이 오늘 한 20% 급등을 하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양이 조정의 모양이죠. 아니면 뭐 현대로템이 오늘 한 20% 폭등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방산주들도 다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퍼스텍도 오늘은 힘을 못 내는데 근데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뭐 흥구석유도 그렇고 얘는 이제 유가 관련주죠. 어느 정도 빠지면 이거 뭐 하느냐면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다시 급등을 해요. 흥구석유는 또 다시 봐봐요. 이제 조만간에 또 다시 20% 뭐 혹은 뭐 상한가 뭐 이런 시세를 또 줍니다. 뭐 SH에너지화학 이런 애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 테마주의 습성은 올라갈 때도 38%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38% 떨어지고 이게 원래 습성이니까. 그래서 흥구석유도 올라갈 때도 200%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200% 떨어지고 근데 사실 주식은 200% 떨어지는 건 없어요. 어쨌든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변동성이 심하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쟤네들이 다시 힘을 내고 급등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저쪽 테마주 쪽으로 다시 쏠릴 겁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얘네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근데 퍼스텍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게 있어야 많이 떨어져요. 근데 오늘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른 애도 올라가지도 않았을 때에서 얘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오늘 한 2, 3% 떨어지는 거 정도면은 적당한데 7%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어제에서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그저께도 3,800원에 들었던 거 수익 달성이 됐죠. 그럼 수익 달성이 되면 왜 절반을 꼭 팔아라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주식이 뭐 휴니드가 상한가 갔으면 얘가 이런 일이 없잖아. 다른 애들이 딱 급락을 하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팔고 또 기다렸다가 지금 60일선 라인 깼는데 이제 20일선 라인을 지지. 여기 이제 전저점짜리 지지니까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며칠 지나면 흥그소유가 또 상한가 가고 SH에너지가 또 상한가 가고 또 휴니드가 또 상한가 가고 그렇죠? 그리고 한일단주가 또 상한가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 관련주들이 다시 또 중동 리스크 관련주들이 또 상한가 가는 시세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얘도 빨간색으로 다시 양봉이 나올 거고 저는 그때 다시 폐역 종목으로 또 갖고 나오겠죠. 그러면 또 수익 달성 뭐 3,800원에서 못 판 사람들도 3,800원 사서 못 판 사람들도 또 다시 어제처럼 또 4,000원 근처로 또 올라가서 또 3% 뭐 5% 달성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방산에 대한 수출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무기는 계속 수출을 해야 돼요. 수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뭐 특히 그 전차라든지 뭐 K9 뭐 지금은 이제 대공 미사일 뭐 그런 방어 체계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그거 이후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FA50기라든지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수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방산에 대한 이슈는 또 나오겠죠. 그래서 수출주로도 뭐 나쁘지 않고 어쨌든 퍼스텍은 오늘은 왜 약한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관련된 섹터들이 싹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싸게 사는 기회가 얘도 지금 오는 건데 하루 이틀 정도만 더 빠지면 바닥을 잡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 어쨌든 수익 달성된 겁니다. 수익 달성 완료됐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 2개 엘컴텍 어차피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이걸 분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고 여기서 5일선을 안 깼으니까 오늘에서 이렇게 깨질 말고 이렇게 들어줬으면 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누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못 샀던 사람들한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서도 여기 위에 있을 때에서 노란톡방에서 자꾸 누가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마이너스 30% 빠질 거 인정하면 사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직 마이너스 30% 아니죠? 그러니까 사지 말란 얘기죠. 지금 고점대에 지금 2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내려왔다가 또 자리 잡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게 지금 오늘은 안 빠질 것 같죠. 그러면 하루 이틀 기다려야 돼요. 반도체가 바람이 빠질 때까지. 그럼 그 바람이 일로 불 겁니다. 흥구석유라든지 엘컴텍이라든지 이런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또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오늘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퍼스텍. 퍼스텍 이거는 작년에 추천해드렸던 건데 작년에도 추천하고 나서 20% 빠졌던 종목이었었어요. 11월 7일 날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11월 7일 날에 추천하고 나서 바로 올라간 게 아니고 여기서 빠졌고 여기도 빠졌고 어쨌든 중간에 들어주고 그러다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때 모습하고 요때 모습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요때 모습하고 요때 모습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돌파하고 움직이면 이제 시세 분출 흐름이 한번 나올 거니까 여기서 계속 단타치고 놀다 보면 이거 지금 퍼스텍 한 4-5번 지금 계속 성공입니다.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샀으면 수익, 샀으면 수익, 샀으면 수익. 어떨 때는 7.9%, 어떨 때는 16.2%, 어떨 때는 3.9%. 이렇게 해서 수익 또 내려오면 또 조만간 또 수익 내줄 건데 그러다가 이제 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냐면 매집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생각으로 매집했느냐.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계속 될 것 같으니까 그 이슈를 가지고 매집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 당시도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았어요. 한 2달 걸렸습니다. 한 번 튀고.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한번 시세 70% 올라가기 위해서 몇 달을 얘네들이 작업을 했냐면 한 4-5달은 최소한 여기 4-5달 되어 보이죠? 대충. 4-5달은 저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실적도 탄탄하고 시가총액도 너무 가볍지도 않고 어쨌든 유도 무기 체제 뭐 그런 이제 미사일, 뭐 천궁 거기에 이제도 그 발사 장치 이런 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합니다. 어쨌든 퍼스텍 또 그런 시세가 올 거니까 물리더라도 이런 안전한 미래가 좀 보장이 돼 있는 물론 반도체도 그렇긴 한데 반도체는 지금 장인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엘컴텍 가겠습니다. 자, 엘컴텍. 자, 오늘 뭐 시장 급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공략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막 섣불리 공략하지 말고요. 지금 반도체가 지금 강한 상태니까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이게 처음 추천할 때는 1,280원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32.3%인가 수익을 달성했던 거고, 그 가장 비싸게 추천했을 때가 1,320원인데 1,320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1,320원.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추천했던 가장 비싼 자리입니다. 1,280원에 사면 좋을 텐데 일단 1,320원부터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일단 저점 매수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물론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흥구석유나 SH에너지화학이나 이런 걸 들어가는 게 20% 혹은 30% 혹은 50% 먹기가 쉬운데 거기는 뭐가 위험하냐면 잘못 들어가면 사자마자 30% 깨져요. 그러니까 많이 안 떠 있는 종목을 원한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좀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폐육 종목 엘컴텍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엘컴텍 제시해 주셨고요. 저점 매수자리 노려보면서 1,320원 매수가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 출발해 보겠습니다. 6%가량 밀려나면서 734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테마주 이야기해 주시면서 흥구석유와 함께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차트상으로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꽤 큽니다. 50% 보유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도 노란톡방을 열어놨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인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꽉 차면 이제 다 들어오고 싶어도 이제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장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이 그래도 빠지는 가운데 잘 움직이죠. 오늘도 하나마이크론 9% 움직이고 그리고 조만간에 저쪽에 그 유가 관련주들 또다시 10% 20% 급등하는 거 보면 아, 내가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 장세예요. 움직이는 것들은 되게 잘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서 뭐 금관련주가 됐든 방산주가 됐든 방산주 지금까지 계속 추천하는 거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사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방산주 최근에 공략하지 않은 뭐 다른 사람들 뭐 지금 2차전지 또 빠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한 달 동안에 20% 내지는 30% 이상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 전략대로 매매를 하니까 혹은 시장 빠질 때에서 그런 전략을 드리니까 깨지는 게 아니고 계속 수익 달성. 또 팔면 또 수익 달성. 얼마나 재밌어요? 팔았더니 또 내려오네, 또 샀네, 또 올라갔더니 소수익 났는데 또 팔았네. 그러니까 조만간에 또 방산주 또 올라가고 금 관련주 또 올라가고 유가 관련주 또 급등하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아, 또 사니까 또 수익 났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시장을 잘 봐야 됩니다. 아직 시장이 바닥을 안 쳤다. 근데 오늘 갑자기 시장이 바닥 쳤다. 이제 반도체 사야 됩니다. 로봇주 사야 됩니다. 이제 제약주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그때 다시 거꾸로 들어야 되는데 항상 단추 맨날 거꾸로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계속 지금 드리는 전략마다 계속 성공하고 있으니까 오늘 빠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싸게 사는 기회. 어디? 저쪽. 그렇다는 얘기. 뭐 방송 보셨으면 알겠죠. 뭐 조만간에 또 급등하는 또 중동 리스크 관련주들을 또 보게 될 것 같은 왜냐면 장이 아직 아니에요. 장이 미국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상담 이어서 가겠는데요. 자, SH에너지화학. 자, 유가 관련주 쪽이고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900원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주식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얘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얘가 잘못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600원에서 1,033원으로 70%나 올라간 게 잘못된 거죠.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급등시켜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더 급등할 줄 알고 쫓아가게 만든 죄.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산 사람들이야 돈이야 많이 벌었겠지만 고점에 산 사람들은 더 올라갈 줄 알고 쫓아간 그걸 불나방이라고 그러죠. 불나방들은 지금 잘못 잡아가지고 손실이 뭐 20%가 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떠있을 때 사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컴텍도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이거 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공략을 하는 거다. 이게 매매입니다. 왜 떠있을 때 사요? 무슨 욕심이 있어서? 기다리면은 내려올 거고 안 내려오고 급등하면 얘만 주식이에요. 얘가 급등하면 그 다음 또 딴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 지금 SH에너지화학도 좀 더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한 61선 라인 그리고 한 650원 이 전저점 라인 이때까지 더 기다리세요. 지금 비중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61선이나 아니면 650원 전저점 라인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대략 한 10% 정도만 더 빠지면 그리고 지금 빠지기 시작한 게 며칠 안 됐는데 이게 다음 주 후반이 될지 올라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떨어지는 기간도 꽤 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안 달라 있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당장 카드값을 메꿔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다들 급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안 가면 아마 다 던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비싸게 사고 급한 마음으로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느긋하게 한 650원까지 밀리면 700원에서 거기서 다시 저점 매수 천천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900원까지는 모르겠고 다시 바닥에 사면은 한 800원 정도? 그렇게 해도 650원에서 800원 가면요 22% 올라갑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자, 어쨌든 요거는 추가 매수를 밑에 잘 해보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유한양행이요. 유한양행. 네. 최근에 엄청 급락을 해버렸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아, 비중은 다행히 5%밖에 안 되는데요. 그건 다행이네요. 네, 매수가가 78,400원이요. 78,400원. 네. 유한양행만 보자면 회사가 참 괜찮은 회사고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이슈 때문에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갔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진 않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네,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가는 바람에 그냥. 그러니까 그때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강한 상태 샀으면은 달리는 말이니까 말이 좀 넘어질 것 같으면 거기서 점프하고 탁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렇죠? 달리는 말에서 그걸 고개하는 수준으로 때문에. 지금 올라왔다가 지금 장이 빠지면서 얘가 지금 급락을 한 건데 지금 빠질 만큼 다 빠져버려서 이제 손절의 의미는 없고 버텨야죠 이제는. 그러니까 오늘도 10%, 11% 이렇게 빠지니까 불안해가지고. 아니 뭐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그런 건 없어요. 많이 올라와서 빠지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4만 원짜리가 4만 9천 원짜리가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상담을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깨지면 손절하라고 내지는 이거 떠 있는 거니까 이거 깨지면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두 번은 아니고 어디선가 한 번은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깨졌네요. 깨지고 나서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위험해 보였는데 왜 목표치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으면은 여기서 손이 안 나갔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비중은 5%밖에 안 되니까 길게 보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궁금할 때마다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제가 알려드릴게요. 급하게 잡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네네. 네, 그러면은 네. 저점이 되면은 다시 또 올라오면서 그러면 추가 매수 잘 해가지고 한 7만 원까지만 반등 줘도 수익으로 바뀔 것 같거든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으로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입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의 흐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엘컴텍이고요. 5.91% 오늘은 좀 밀려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1384원 선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밀려 있을 때 저점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47% 하락하면서 2345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그널이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약세는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0.73%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동안 반도체주가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보다 낙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입니다. 1.16% 하락하면서 760선도 깨고 754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5.59% 상승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안이 어제 가결이 됐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유일하게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DX는 6%가량 밀리면서 47,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주가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가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가량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10시 22분 개장한 지 1시간 22분 지났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낙폭 키우면서 몸을 낮춰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장 여러분 딱 열어봤는데 반도체하고 로봇주하고 뭐 화장품하고 뭐 등등 어제 그저께까지만 빠졌던 애들이 갑자기 3% 4% 올라가고 막 빨간색이 많이 보이니까 야 이거 시장 반등이 아닌가? 라고 착각하신 분들 꽤 많았을 겁니다. 뭐 노란톡방에서도 착각해가지고 사도 되냐고 물어본 사람들도 덜어 있었고 근데 저는 답변은 안 해줬어요. 답변은 안 해줬는데 아까 방송 아침에서도 얘기해드렸죠. 오늘 속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아닙니다. 시장 바닥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미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저는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줬고 이거 속임수다. 이거 못 간다. 다시 또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게 방송이 9시 한 50분에 시작을 하잖아요. 장 시작한 지 1시간 안 되는 무렵에서 얘기했을 때에서 흐름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뭐가 그렇게 되고 있냐면, 자,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보면은 이제 지수의 흐름이 나오는데, 자, 삼성전자 강합니까? 일단 마이너스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도 장이 좋은데 왜 얘가 자꾸 2%가 빠져야 됩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지수를 빼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2차 전지인 것 같은데, 에코프로 5% 빠집니다. 장분위기가 안 좋겠죠? 5% 빠지고 에코프로비엠도 3.9% 빠지고 코스모학도 3% 빠지고요. 다시 펄어요 지금. 2차 전지 쪽은 LG화학도 2.7% 빠지고 싹 다시 펄어입니다. 뭐 올라가는 게 뭐 몇 개 보이지도 않아요. 올라가는 거 2% 이상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 뭐 하여튼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 싹 다 빠지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침에서는 좀 강한 흐름들이 보이는 듯 했으나 강한 애들 그러니까 두산테스나 낙폭을 그러니까 상승폭을 좀 줄였고 하나마이크론 요거 몇 개 빼고는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흐름들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하루 이틀은 그래도 예의상 그동안 40% 뺐으면 그렇죠?
아니 반도체 그동안 40% 30% 뺐으면 예의상 그래도 한 20%는 좀 과해도 한 10%는 그래도 예의상은 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뭐 3, 4% 강한 것만 올려주면 뭐예요? 하나마이크론인가 아까요? 강했던 애들만 뭐 별로 빠지지도 않은 애들만 8% 9% 올려주고 LB세미콤서부터 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하나도 안 올라가요. 지금 얘는 마이너스 돌리게 생겼습니다. 이러니 개인 투자자들이 화가 나겠죠. 아마 속에서 열불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못 갑니다. 지금 시장은 못 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아까 들어줄 때도 이거 아니다. 아직 반등 확인된 게 아니다. 미국 시장 또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이유에서 지금 코스피 봐봐요. 지금 또 떨어지는 칼날이 돼버렸죠. 코스닥도 떨어지는 칼날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아직 바닥을 안 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뭐 방산주 흔들리지만 유가 관련주 흔들리지만 그리고 금 관련주 흔들리지만 저거 끝난 거 아니다. 오늘 눌림목 주고 반도체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미국 시장이 콱 하고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 또 더 미국 시장 감기 걸리고 우리나라 독감 걸리고 그래서 더 떨어지면 또 저쪽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받을 때 또 금과 관련주 해야 돼요. 또 방산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이쪽을 보시는 게 낫다. 왜? 장이 빠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개별적으로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페타시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PCB 관련주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1.7%가량 상승하면서 23,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주가 좀 크게 눌려 있었던 만큼 오늘은 그 하락분을 조금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반등인가 싶은 기분 좋은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해 보여서 상담을 신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35,9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가량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수페타시스 어떤 전략 좀 세워볼까요? 자,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올해 3월 달인가 한번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가장 많이 났죠. 619.3%가 났습니다. 작년 11월 달이군요. 작년 11월 21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이 이겁니다. 원래 한 3년 전, 4년 전 추천했던 원래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뭐 7,000% 이게 제일 큰 수익이긴 한데 그건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그건 없애버렸고 어쨌든 바닥에 사면은 이렇게 지금도 수익이에요. 바닥에 샀으면. 근데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사니까 어렵죠. 원래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비쌀 때 사면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모든 게 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가게 장사 잘했는데 뭐 갈비집 되게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5억에 들어가서 권리금 받고 10억에 팔았어요. 근데 그거를 최고점에서 10억에 샀는데 뭔가 이슈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코로나 터졌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면 그래요.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가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습니다. 쌀 때 사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상황이 올라갈 상황이냐. 그러니까 더 비싸고 더 비싸고 더 비싸고 집이 10억이면 어때? 40억 올라갈 건데. 그럼 30억 주고 사는 겁니다. 30억이면 어때? 사람들 못 사서 지금 난리 났는데 100억 될 건데. 그럼 100억 사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죠.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막 투기가 붙고 막 그러면서 주식도 많이 올라가면 결국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질 말았어야 되는데 35,900원이 웬 말입니까? 이 600%가 올라갔는데. 자,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35,000원으로 다시 올라가겠느냐? 지금 시장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시장이 이게 코스닥이 1,000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코스피도 여기 이거 당연히 넘어가야 되죠. 3,000 넘어가면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능한데 지금 이게 3,000 넘어가게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가 거기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얘도 여기는 어렵고 가장 지금 좋은 대응은 3만 원으로 올라오면 손절하는 대응인데 이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 제가 보이는 건 저는 보이는 대로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는 게 제 스타일이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안 좋다. 여러분 현금화하세요. 피바람 장대입니다. 조심하세요. 현금 50% 해놔야 됩니다. 종목들이 50% 박살날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9월 22일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현금화 했던 거고 장 계속 빠질 것 같으니까 방산주, 에너지 관련주 하라고 했던 거고 지금도 빠질 것 같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얘도 뭐로 보이냐면 2만 원은 기본이고 15,000원까지 내려올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 그렇게 안 보이려면 제발 좀 미국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한 5%, 7% 급등하는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바뀌려면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나스닥이 한 7% 올라가고 다우가 한 5% 급등하는 그날이 오면 저는 그때는 이 목표치를 3만 원으로 바꿀 겁니다. 지금은 15,000원으로 보이니까 일단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상담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오늘 먼저 주가 살펴보면요. 2.82% 하락하면서 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흑연을 활용해서 음극재를 생산을 하는 기업 중 하나죠. 그리고 최근에는 리튬 가격이 좀 급락했던 영향 때문에 3분기 잠정치긴 하지만 우선 영업이익이 36%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망감 속에 하락폭을 조금씩 키워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5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어떤 대응 전략이 좀 세워볼까요? 일단 뭐 망할 회사는 아닌 거는 좀 다행인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중이고 시장도 지금 빠지고 있고 얘는 시가총액이 23조짜리가 되는 대형주죠, 대형주. 거래소 종목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없어질 일은 없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죠. 그리고 계속 하락 트렌드를 타고 있고 비중은 30%. 어차피 없어질 거 아니니까 손실이 작으면 손실을 머금고 그냥 손절하면 되는데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44%입니다. 대형주가 마이너스 44%면 원래 개별주의 2배를 치는데 그렇다고 얘가 뭐 마이너스 80% 수준이라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너무 많이 빠져도 올라가겠느냐? 아니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고 더 떨어질 만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공매도죠. 공매도 하는 애들은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도 떨어지면 공매도 하는 애들은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도 안 되고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손절도 늦었어요. 뭐 한 4% 손실이면 그냥 던지면 돼요. 4% 손실이면. 심지어 10% 손실이면 좀 눈물 조금 흘리고 던지면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뭐 내일서부터 급락하고 종목도 박살나는 것보다는 10% 손실을 보고 던지는 게 맞죠. 근데 40%면 이거는 뭐 눈물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갖고 가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추가 매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점이 어디가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특히 대형주들은 한 번 잠수 타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장세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인고의 그 세월이 한 넉넉히 잡으면 한 3년 봅니다. 넉넉히 잡으면 3년. 원래 개별주들은 그래요. 개별주는 뭐 급등락하지만 이런 애들은 올라오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미약품 이런 애들 생각하면 돼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최근에 좀 올라왔죠. 한미약품. 이 대형주들은 한 번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거 한 번 올라가고 떨어지고 지금 그때 자리로 올라오질 못해요. 55만 원짜리에서 지금 26만 원짜리인데 지금 6년 지났는데도 이래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약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떼면 가는데 그때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아주 길게 보세요. 길게. 그래서 뭐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상담 이어가 봤습니다. 길게 보고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전략 함께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같은 포스코 계열사죠. 포스코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2.1%가량 하락하면서 44만 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3분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9일 잠정 실적을 좀 보면요. 매출 19조 원,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 전분기 대비해서 5.5% 그리고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주가도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5%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포스코 홀딩스 많이 빠졌죠. 그리고 최근에 사신 거 보니까 이제 많이 빠진 걸 반등을 한번 노려보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장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거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한 40만 원이 강력한 지지니까 여기서 반등 주고 올라오겠지 하고 여기서 아마 추가 매수 노릴 겁니다. 근데 세력들이나 얘네들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길 지지하겠지 그러면 꼭 거기를 꼭 깹니다.
추가 매수 물타기 한 분들, 그러니까 여기가 맥점이기는 해요. 여기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40만 원짜리가. 근데 그때에서 미국 시장이 가면 가는데 미국 시장이 안 가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려면은 40만 원에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뭐 5%, 뭐 7% 막 급등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팔고 수익 내고 딱 팔면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지금은 빠질 것 같으니까. 근데 저라면 지금 손절합니다. 왜냐면 40만 원 왔을 때에서 미국 시장이 꼭 올라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40만 원 와도 미국 시장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미국에 더 빠지면 얘는 어디로 가느냐? 30만 원, 2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왜 안 되느냐? 여기서 20만 원 가면 마이너스 54%, 30만 원 가면 여기서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지금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꼭 해야 됐다. 나는 손절하기 싫습니다. 저는 꼭 여기서 뼈를 묻을 거예요. 그러면 대형주기 때문에 뼈를 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장 상황을 보고 뼈를 묻어라. 일단 미국 시장이 40만 원에서 급반등이 나오면 추가 매수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다 안 좋아 보여요. 40만 원도 깨질 것 같고 미국 시장 더 빠질 것 같은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저라면 손절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손절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종목 함께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3% 넘게 강세 보이고 있고요. 25,7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 좀 유명하고요. 간암 치료제 임상 이야기가 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에는 이 임상이 종료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3%가량 우선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24,4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가량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박셀바이오는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근데 좀 전에 아까 포스코홀딩스 그분은 손절하고 한 이유는 손실이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절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손실이 뭐 40% 되신 분들은 손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자, 그렇고. 자, 박셀바이오로 넘어가서 이분은 뭐 매수 가격이 싸요. 뭐 어제 그저께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지금 제약주 반등을 노려서 뭔가 단타를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해 보입니다. 대신에 단타로 들어갔으면 단타로 손절해야죠. 그래서 이 전저점 자리 23,850원인데 안전하게 24,000원에서 손절하시면 되고요. 3만 원 정도까지는 뭐 계속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0원 손절, 3만 원 정도에서 매도. 뭐 욕심내면 35,000원인데 너무 욕심냈다가 또 다시 또 떨어지면 아쉬우니까 그냥 3만 원까지만 안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빠지죠? 뭐 예상대로고요. IT주도 그래도 하루 이틀 내일이나 또 빠지나 모레나 빠질나 했는데 벌써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요. 어쨌든 뭐 방산주, 금관련주 앵컬탭 뭐 조금씩 움직이는데 뭐 아직 그렇게 강세는 아니고 또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가격이 싸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쫓아가지 말고.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 마치기 전에 잠시 보고 지나갈 텐데요. 코스피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29% 장 초반보다 저점 확실히 더 낮춘 모습입니다. 2,42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또 마찬가지로 장 초반보다 낙폭 훨씬 키워가고 있습니다. 750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전문가님 말씀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국채 금리가 장중 5%를 재돌파했는데요. 다만 살짝 물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에너지, 방산, 금 관련주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엘컴텍 제시해 주셨고요. 저점 매수 노려보면서 1,320원 매수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